국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민주당을 뺀 야사당에서 협상을 이어가서 선거법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사실상 합의문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도돌이표가 되는 상황이죠.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자, 오늘 합의가 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석패율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종이가 오전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 추진위가 발표한 합의문입니다. 합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률을 적용 방안을 수용한다. 그리고 석패율 제도 도입한다. 그런데요, 이 민주당이 각 지역구에서 아깝게 진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이 석패율제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석패율로 비례대표를 뽑다 보면 청년 대표나 인재를 비례대표로 배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대신 이중 등록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석패율, 이중 등록제 사실은 다 이렇게 쉽지 않은 단어들인데요. 물론 잠깐 좀 설명을 박 기자가 하긴 했습니다만은 잠시 후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석패율제에 반대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추가로 논의를 합니까? 네, 민주당 의원총회가 오후 5시 20분쯤 끝났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여야 4+1 협의체를 다시 만나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오늘 만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며 일단 전화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예. 만일 야사당이 이 석패율제를 꼭 해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 뜻대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석패율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사당이 또다시 이 석패율 도입을 주장한다면 민주당은 부결 가능성이 큰 원안으로 표결하자는 압박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는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이 석패율제를 놓고 서로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계속 이렇게 협상만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인데 나머지 다른 민생 법안 등은 어떻게 합니까? 네, 민주당은 오늘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선거법 논의에만 매몰될 수는 없으니 일단 지난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민생 법안 처리는 한국당이 줄곧 요구한 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날치기에 대한 사과나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일단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자, 들으신 대로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남은 쟁점은 석패율이냐 또는 이중 등록제이냐입니다. 둘 다 좀 생소한 용어이기도 한데 각 당은 서로 더 이것이 민의를 반영하는 방안이라고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두고 셈법도 다릅니다. 서복현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당선자의 득표율에 가장 가깝게 진 일부 후보들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도를 철폐하고 최소한도로 완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이라도 석패율제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특정 정당이 더 우세한 곳이라도 도전할 계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선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석패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야당의 대표들에게 석패율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정치 신인들이 비례대표로 들어올 길을 막고 중진을 구제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이중 등록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에 수혜자가 결정되는 석패율제와 달리 누가 이중 등록했는지 사전에 드러납니다. 어떤 걸 도입하느냐는 지역구 선거에도 영향을 줍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후보 모두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반면 이중등록제는 특정 후보만 해당돼 지역구 당선 확률이 적은 후보는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민주당과 야4당은 명분과 실리를 챙기기 위해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국회 안팎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규탄하는 자유한국당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누가 어떤 주장들을 했는지 강희연 기자가 규탄 대회 속으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공수처 반대! 자유한국당 규탄 대회는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국회 주인이 누굽니까? 모리상입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연설을 마친 황교안 대표와 당 소속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이 이렇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이 국회 정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문 밖에는 이 국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지지자들이 있는데 이들과 합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각 지역 깃발도 보입니다. 오늘은 부산 경남 쪽 당원들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몇 시에 오셨어요? 아침 6시 반에. 정말 문재인이 정신 좀 차려가지고 너무나 힘든 국민들 좀 돌봐주라 하십시오. 하지만 한국당 당원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태극기는 물론이고 성조기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취재진에게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디예요? 손을 가르쳐요. 어디예요? 어디 가르쳐요? 일부는 우리공화당 지지자라고 밝힙니다. 한국당이라서 오신 게 아니라 한국당 아니야. 공산당이 싫어. 문재인이 싫어. 여기는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공화당이라고. 여러 대의 카메라들이 황교안 대표를 애워싸기도 합니다. 이른바 보수 유튜버들입니다. 지금 딱 호흡이 잘 맞죠? 우리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한국당 교탄대회가 열린 국회 앞 바로 옆에는 오랫동안 우리공화당이 천막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죠. 그냥 어느 정도 구심점이 맞춰질 수도 있겠죠. JTBC 강연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요즘 한국당은 더 오른쪽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는 집회 참가자를 당원 동지라고 부르는 대신 애국 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중도층을 껴안는 보수 통합은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참가자들을 애국 시민으로 불렀습니다. 집회는 투쟁가와 거친 구호로 채워졌습니다. 문희상 사퇴 간결하게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퇴! 싸워서 이기자, 결사항전하자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한국당의 이 같은 강경 행보는 보수 통합에도 걸림돌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변화와 혁신 소속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의 현재 모습이 무엇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무엇을 개혁하기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보수 통합 진행 상황은 제로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공화당 지지층 등 더 오른쪽에 있는 이들은 황교안이 변했다며 변화를 반깁니다. 집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한 차명진 전 의원은 책임 당원들보다는 아스팔트 애국시민, 청와대 광야교회 성도들이 많이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경찰들이 강요하는 준법 테두리를 허무는 과감한 선택을 황 대표가 했다고 지켜세웠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예, 국회 안에서 일어난 폭력 집회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집시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헌법 불일치 결정으로 인해서 이 집시법이 당장 내년부터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제 같은 폭력 시위를 막을 수 있는 대체 입법이 필요한데 국회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 이후 위반으로 17시 06분 현재 모든 참가자에게 2차 해산 명령을 바랍니다. 이틀 전 국회는 순식간에 폭력 집회에 휘말렸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지도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당장 2주 뒤에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도 이 집시법으로는 막지 못합니다. 국회로부터 100m 안에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1항이 내년부터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이 조항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체 입법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여야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집회 시위를 허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국회 내부 규정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한계가 분명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법조항으로 이런 집회를 관리하려고 하지만 임시 방편이라며 대체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번 20대 국회에선 처리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예, 이틀 전에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고 동영상도 있다고 했지만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국회 시위 중 폭행과 성추행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이미 체증된 자료가 많고 동영상 자료도 충분히 있다고 했습니다. 홍 의원 측은 확보한 영상 중 일부를 검증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이어 국회 시위 현장에도 이른바 바바리맨이 나타났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요즘은 여성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누군가 시켜서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 7명은 경찰청을 찾았습니다. 국회에서 벌어진 농성에 대해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를 배후에서 조정, 방조한 사람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청나게 경찰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엄중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경찰은 이미 15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렸고 시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에 앞서 관련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의 체증 영상을 비롯해 국회 CCTV와 유튜브 영상, 언론사가 찍은 영상 등을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제 국회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참가자가 현행범 체포된 걸 제외하곤 현재까지 추가로 연행된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당은 내일까지 국회 앞에서 규탄 대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예, 첫 키워드는 절절함, 그 역지사지로 잡았습니다. 절절함은 어제 나왔던 거죠? 예,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결기와 단호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조는 의원이 있어서 절절함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졸고 있는 의원이 있다라고 따끔히 지적, 이른바 군기잡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오전에 로텐더 홀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지금 우측에 김무성 의원, 중간에 이주영 의원, 그리고 왼쪽에 황교안 대표가 있었는데요. 유기준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얘기할 때 모습을 보면 약간 뒤에 있는 의원들이 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약간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졸린지 눈을 비비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나중에 정진석 의원의 발언 목소리가 좀 커서 약간 깬 듯한 분위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약간 황교안 대표뿐만이 아니라 오늘 다른 의원들이 많이 나른해한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졸지 말라고 했지만 많은 의원들이 사실 피곤함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연일 집회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연일 하고. 장외 집회에 농성에 또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면 졸리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조금 전 황교안 대표도 눈을 조는지는 확인 안 됐지만 감고 있는 모습은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졸고 있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항우 장사도 눈꺼풀은 못 뜬다고 했는데 피곤하면 졸린 게 인지상정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역지사지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필 어제 다음 날인 오늘 그렇게 했던 바람에.